사람이요. 자기 집 안에서 문 열면 끝장난다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깡패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 입에서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호입니다. 68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멋진 얘기 아닙니다. 눈물로 교훈 만드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평생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겼던 말. 그 말들이 한데 모여서 우리 집을 거의 부숴버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왜 그때 바로 말 안 했냐? 왜 혼자 끙끙 앓았냐? 왜 아들한테도 숨겼냐? 저도요. 그 질문을 매일 합니다. 근데 그때는요. 그게 집안 망신인 줄 알았습니다. 말이 새어나가면 동네에 소문나고 그럼 가족이 갈라질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아내 이름은 한옥자입니다. 옥자는요, 평생 남 눈치 보면서도 가족 일엔 똑 부러지게 해내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학교 당직도 오래 했고 퇴직하고 나서는 아파트 관리실에서 야간 일을 했습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요. 우린 그냥 조용히 늙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우리 집 현관 앞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었어요. 택배가 자꾸 오는데 받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일하다 보니 택배에 민감하거든요. 이거 주소가 우리 집이네. 근데 이름이 처음 보는데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옥자야, 우리 집으로 왜 모르는 택배가 오냐? 아내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아, 그거 며느리가 시켰대. 뭐 행사라나.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거 하겠지. 근데요. 택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아내를 봤습니다. 옥자야,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냐? 아내는 잠깐 말이 없더니 작게 말했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날 저녁 아들이랑 며느리가 왔습니다. 아들 이름은 오세진. 38이고 회사 다니느라 늘 바쁩니다. 며느리 이름은 정수아. 말을 참 예쁘게 합니다. 웃을 때도 고개 숙일 때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게 하는 얼굴이에요. 그날도 며느리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몸은 좀 어떠세요?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래, 뭘 도와? 며느리는 거실에 앉더니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버님, 이거 보세요. 요즘 노후에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화면엔 글자가 많았고, 표도 있고, 숫자도 잔뜩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요즘 사기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도 정리하고 자동이체도 정리해두면 안전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말도 없이? 며느리는 즉시 웃었습니다. 어머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근데요, 어머님, 아버님이 이런 거 하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실까봐 제가 먼저 정리만 좀 해둔 거예요. 말은 예쁜데요.
그 말 속에 어르신은 몰라도 대우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괜히 분위기 깨기 싫어서 좋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그래도 다음부턴 말하고 해라.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어머님, 아버님. 요즘 세상에 가족끼리도 서류 정리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그 말이요. 그때는 걱정처럼 들렸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요, 어머님, 아버님, 집이랑 관련된 거예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집? 우리 집?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요즘은 다 미리 해요. 혹시라도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시면 저희가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 말에 아내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지금 우리 죽을 얘기하는 거니? 며느리는 웃었어요. 정말 예쁘게요. 어머님, 그런 뜻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인 얘기죠.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우리 집을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처음엔 반찬 들고, 그 다음엔 영양제 들고, 그 다음엔 서류 들고, 그리고요. 어느 날부터는 말을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이건 아들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세진 오빠 스트레스 많잖아요. 괜히 회사 일 망치면 어쩌려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힘든 거 저도 아니까요. 근데 그게 덫이었습니다. 자식 생각해서라는 말이 우리 입을 막았어요. 어느 날은 며느리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옆동 할아버지 있죠? 그 집도요. 서류 정리 안 해서 자식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겁이 났습니다. 우리 집도 그렇게 될까? 그래서요. 며느리가 내미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기만 하고 대답을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아침에 집에 들어오는데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점퍼에 표정이 없고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정호 어르신 맞으시죠? 제가 목이 말랐습니다. 누구요? 그 남자가 말했어요. 수아 씨가 보내서 왔습니다. 서류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순간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수아가,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금방 끝납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실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부엌 쪽에서 물컵을 잡고 서 있었는데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떨고 있는 걸 보자 제 속이 뒤집혔습니다. 수아야, 이 사람 뭐야? 며느리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버님, 놀라지 마세요. 도와주러 오신 분이에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뭘 도와? 왜 집에 남을 불러? 그때 그 남자가 낮고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목소리 낮추세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이 우리 집에서
나한테 목소리 낮추라니요. 며느리는 얼른 말을 붙였습니다. 아버님, 진짜 오해예요. 이분은요, 서류 정리 도와주는 분이에요. 괜히 겁먹지 마세요.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옥자야, 이게 뭐야? 아내가 작게 말했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수아가 자꾸 빨리 해야 된대. 며느리는 그 순간 말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웃음이 사라지고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버님, 저도 참다가 말하는데요. 요즘 어머님 병원비만 해도 얼마나 나가는지 아세요? 제가 멈칫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막으시면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그 말이요. 도와준다는 말이 아니라 값을 치르라는 말 같았습니다. 그 남자가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장? 뭘 찍어? 며느리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게 집을 뺏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관리만 제가 할 수 있게 정리하는 거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내가 관리해? 우리 집을? 며느리는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요. 아버님은 이제 판단이 느리세요. 어머님은 겁이 많으시고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요. 아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날 며느리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안 하면요.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급하니? 며느리가 딱 잘랐습니다. 급한 게 아니라 현실이에요, 어머님. 그리고요. 며느리가 그 남자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아버님은 화를 내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하셔야 해요. 그 순간 아내의 어깨가 푹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 봤습니다. 우리 아내가 내 앞에서 무너지는 걸요. 아내가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오늘은 말 세게 하지 말자. 제가 소리쳤습니다. 옥자야, 왜 내가 겁을 먹어? 그때 며느리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소리 지르시면 어머님 더 힘들어져요.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아버님 밤 일하시다가 혹시라도 쓰러지시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요? 그 말이요. 걱정처럼 던졌지만 협박이었습니다. 쓰러지시면 그 말로 우리를 눌렀어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안에서 며느리가 우리 죽을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한다는 게 그날 밤 그 남자까지 나가고 나서 아내는 밥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자야,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어. 근데 그 없어가요. 아내가 하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늘 속에 있으면 있다고 말하던 사람인데 그날은 딱 잘라 끝내더라고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간 날 며느리가 혼자 왔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들어오더니 현관문을 닫고 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불길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세진 오빠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오빠가 알면 집안이 깨져요. 또 그 말입니다. 집안 망신, 깨짐. 며느리는 그걸 아주 잘 썼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아내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날 도장 찍기 싫으셨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있어요. 아버님만 빼고 하면 돼요. 제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만 빼고 며느리가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은 자꾸 감정적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일이 안 돼요. 그때 아내가 제 팔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저는 그 손에서 느꼈습니다. 아내가 이미 겁에 잡혀 있다는 걸요. 그날 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아가 나한테 따로 문자도 해. 제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아내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문자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님, 말 안 들으면 아버님 일자리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괜히 크게 만들지 마요. 저는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내 일자리를 왜 얘가 알아? 그때 아내가 거의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족이 도와준다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을 조용히 움켜쥐려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며느리 손이라는 게 제일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아들에게 전화하려는 순간 아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하지 마. 왜? 우리 아들인데.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진이 알면 수아가 더 세게 나올 거야. 저는 그 말에 입이 막혔습니다. 아내는요, 이미 며느리에게 뭔가를 잡혀 있었습니다. 그 뭔가가 뭔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리는지 문을 열었더니 며느리였고 그 낯선 남자도 또 있었고 이번엔 서류가 더 두꺼웠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진짜로 정리해야 해요. 제가 문을 막고 말했습니다. 안 돼. 나가. 그러자 며느리가 저를 보며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이렇게 막으시면요. 내일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 먼저 아플 수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며느리가요. 우리 아내를 아프게 하겠다는 말을 돌려서 한 겁니다. 그때 아내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여보, 제발 오늘만. 저는 소리쳤습니다. 옥자야, 왜 내가 무릎을 꿇어? 그 순간 현관 밖에서 또 다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또 누구야? 제가 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세진이가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수아가 이상해.
저는 순간 말을 못했습니다. 거실 쪽을 보니 며느리 수아는 웃는 얼굴로 앉아 있었고 낯선 남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있었고 아내는 부엌 쪽에서 손을 꼭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거실을 한번 쓱 훑더니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바로 말했습니다. 세진 오빠, 오해하지 말고 어머님, 아버님 도와드리려고. 아들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도와주는데 왜 밤에 와? 왜 엄마 손이 떨고 있어? 그 말에 거실 공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며느리는 잠깐 미소를 유지하다가 눈을 조금 내리깔았습니다. 오빠, 지금 감정적으로.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감정?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왜 우리 집에 남을 데려와? 낯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젊은 분,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들이 그 남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흥분은 당신이 나가면 가라앉아요. 지금 당장 나가요. 그때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 아들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아들이 팔을 뺐습니다. 우리끼리? 왜 우리끼리만 해야 하는데? 그 말이요. 제가 듣고도 뜨끔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는 늘 우리끼리로 우리 입을 막아왔거든요. 그날 밤 낯선 남자는 결국 나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안 나갔어요.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실 거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어쩔 건데. 며느리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야간 일 다시 하시는 거, 그쪽에도 민원이 들어가면요, 힘들어져요. 그 말에 제 속이 턱 막혔습니다.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왜 이러니? 며느리가 고개를 돌려 아내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인데요. 저도 살 길이 있어야죠. 그 살 길이라는 말이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며느리가 살 길을 우리 집에서 찾냐고요. 며느리가 나간 뒤 아들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나 오늘 회사에서 이상한 전화 받았어. 무슨 전화? 아들이 목을 한번 삼키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오정호 어르신 댁 문제로 연락드린다고. 제가 숨이 턱 막혔습니다. 회사에 우리 집 얘기를 했다고.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아 이름이 나왔어. 그 순간 저는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 안에서만 흔드는 게 아니라 밖에서도 흔들고 있던 겁니다. 아내가 그때 작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더 숨길 수가 없어. 제가 아내를 봤습니다. 뭐가 더 있어?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파일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여기 내가 모아둔 거. 제가 봉투를 열어보는데 손끝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종이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택배 송장 사진, 문자 캡처, 통장 기록, 그리고 이상한 이름이 적힌 메모.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처음엔 며느리가 그냥 성격이 급한 줄 알았어. 근데 이상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뭐가? 아내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자꾸 우리한테 서류를 얘기하는데
정작 자기 얘기는 너무 비어 있었어. 아내는 그때부터 조용히 기록을 했대요. 며느리가 몇 시에 왔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남자를 데려왔는지, 그리고 자꾸 바뀌는 전화번호까지요. 아내가 제게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나 며느리 주민등록증을 한 번 봤어. 제가 멈칫했습니다. 왜 그런 걸 봐? 아내가 말했습니다. 부엌에서 물 가지러 갔다가 가방이 열려 있길래 그냥 눈에 들어왔어. 아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이상했는데? 아내가 종이 한 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사진이 며느리 얼굴이랑 딱 안 맞는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얼마나 자연스럽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아내는요, 늘 사람 얼굴을 잘 봅니다. 장사하던 사람 눈은 다르거든요. 아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름. 제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 아내가 말했습니다. 수아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아들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수아야, 너 내일 잠깐 보자. 며느리가 웃는 목소리로 말했답니다. 오빠, 왜? 오늘은 분위기가 좀 그랬지만 다 오해였잖아.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해면 내일 우리 앞에서 내 서류들 다시 보여줘. 그 순간 전화기 넘어가 잠깐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작게 웃으며 말했대요. 오빠, 그런 것까지 확인해야 돼? 내가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를 꺼내면 우리가 약해진다는 걸 며느리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내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번엔 우리끼리 보지 말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누굴 불러?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사람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파트 사람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었어.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이미 엘리베이터에서, 분리수거장에서, 경로당 쉼터에서 조용히 물어봤답니다. 요즘 며느리나 누가 와서 서류 얘기한 적 있어요? 도장 얘기한 적 있어요? 자식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질문에 사람들 표정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눈이 내려앉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손이 바짝 굳고 그리고 한 분이 그랬대요. 나도 비슷한 애가 왔어. 며느리 친구라면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집에도 택배가 이상하게 오더라. 그 순간 아내는 확신했대요. 이건 우리 집만의 일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우리 집 거실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윗집 할머니, 옆집 아저씨, 맞은편 아주머니, 경비실에서 일하는 후배까지. 다들 처음엔 말이 없었습니다. 무서워서요. 누가 엮일까봐. 그때 아내가 물컵을 하나씩 놓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한 번만 같이 입 열어봐요. 그 말에 맞은편 아주머니가 울었습니다. 나 진짜 잠을 못 자. 그 여자애가 올까봐. 윗집 할머니도 말했습니다. 나한테는 그러더라. 서류 안 하면 손주가 다친다고. 경비실 후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그런 수법 혼자 노인분들 잡아 흔들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문 열면 끝장난다. 어머님부터 아플 수 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다들 알았습니다. 이건 말실수가 아니라 사람 겁줘서 꺾는 방식이라는 걸요. 며칠 뒤 며느리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아버님, 그날은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그 목소리요. 부드럽고 예의 바르고 눈물 섞인 척까지 했습니다. 제가 흔들릴 뻔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제 손을 눌렀습니다. 내가 받을게. 아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야, 무슨 일이니? 며느리가 한숨 쉬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 싸워요. 저도 힘들어요.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힘든 게 뭐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 오빠랑 결혼하면서 진짜 가족 얻은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저는 범죄자 취급받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서류를 들이밀었니? 며느리가 잠깐 멈췄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오빠 없는 자리에서 어머님만 잠깐 뵐 수 있어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좋아. 근데 우리 집 말고 아파트 1층 카페 앞에서 보자. 며느리가 순간 멈칫하더니 억지로 웃었습니다. 네, 어머님. 아내가 전화를 끊고 저를 봤습니다. 여보, 이제부터가 진짜야. 그날 1층 카페 앞 아내랑 저만 간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도 왔고 옆집 아주머니도 왔고 경비실 후배도 멀찍이 서 있었습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사람이 많으면 거짓말이 힘들어져. 그 말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늘 둘만을 원합니다. 둘만 있으면 자기 말을 진짜로 만들 수 있으니까요. 며느리가 왔습니다. 그런데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남자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처음 보는 여자도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멀리서 웃으며 다가오더니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렇게?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혼자 안 만나. 낯선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모이면 오히려 더 시끄러워집니다. 경비실 후배가 한 발 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시끄럽게 해야 끝나요. 조용하면 더 당하니까.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오해하시는데요. 저는 가족이라서 어머님 아버님 도와. 그때 아내가 끊었습니다. 수아야, 너 이름이 진짜 수아 맞니?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정말로요. 사람 얼굴에서 피가 빠지는 걸 처음 봤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려 했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가방에서 봤어. 그리고 너 말이 자꾸 바뀌더라.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 모욕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욕 아니야. 확인이야. 그때 우리 딸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녹음 켤게요. 여기 사람들도 다 듣게.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야, 그거 꺼. 아니 끄세요.
이런 건 딸이 딱 잘랐습니다. 왜요? 말이 떳떳하면 켜도 되죠. 그 순간 낯선 남자가 한 발 다가왔습니다.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다가오지 마요. 우리 다 보고 있어요. 사람이 여럿이니까요. 그 남자도 멈칫했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에게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 우리 집에 택배 보낸 이름들 다 다른 거 왜 그랬니? 며느리가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가 종이를 한 장 꺼냈습니다. 택배 송장 캡처였고 받는 이름이 여러 개였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며느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그때 경비실 후배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거요. 가짜 이름 돌려 쓰는 경우 많아요. 나중에 누가 시켰는지 흐리려고. 며느리가 확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그 소리에 주변 시선이 확 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야 자기 목소리가 커진 걸 알아차리고 급히 표정을 풀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근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사람들 눈에 며느리 본색이 잠깐 드러났거든요.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여기서 딱 하나만 하자. 내 주민등록증 지금 여기서 보여줘. 며느리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건 사적인 거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적인데 왜 우리 집 서류는 그렇게 들쑤셨니? 그 말에 며느리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 저 여자 본 적 있어. 모두가 그 아주머니를 봤습니다. 아주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번 달에 백이동 앞에서 다른 할머니 붙잡고 따님이세요? 이러던 여자. 며느리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해서 들어온 며느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노인들 하나씩 찍어서 가족인 척, 친한 사람인 척 붙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 신분. 그게 이 사람의 무기였던 겁니다. 아들이 그때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수아야, 너 나랑 혼인신고했지? 그 말에 며느리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오빠, 나 사정이 있었어. 아들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정이 있으면 왜 우리 부모님을 겁줬어? 며느리가 울먹이는 척했습니다. 나도 살려고. 그때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고 남을 죽이면 그건 살기가 아니야. 그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저는 며느리가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는 그보다 한 발 더 앞서 있었어요. 아내가 가방에서 얇은 종이 묶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거 내가 우리 집에 데려온 남자. 이름이랑 번호. 며느리가 흠칫했습니다. 아내가 또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랑 비슷한 얼굴로 다른 동 아파트에 들렀던 기록. 경비실 후배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이 부탁하셔서 제가 아파트 경비 단톡방에 물어봤어요. 사진 돌리니까
다른 곳에서도 봤다고 나왔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는 우리 집만 노린 게 아니야. 며느리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명예훼손. 딸이 바로 받았습니다. 명예는요.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지켜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아야. 아니, 당신. 당신 진짜 이름 뭐야? 며느리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때 낯선 남자가 며느리 쪽으로 다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만 가요. 그 말이요. 남자가 며느리 편이 아니라 더 커지기 전에 빼자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 순간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 우리 집에 와서 아버님 일자리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 문자 보냈지. 며느리가 입을 열려는 순간 딸이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문자 캡처 있어요. 시간도 있어요. 아내가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수아야, 너는 며느리가 아니었어. 며느리 행세한 사람이었어. 그 말이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행세? 가족이 아니라고? 그래서 서류를. 그 소리가 커지자 며느리는 급해졌습니다. 오빠, 나 진짜.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 오빠 아니야. 가족 아니야. 그 말에 며느리는 한순간 눈물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나도 더 얌전할 필요 없지. 그 목소리요. 그동안 우리가 알던 며느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그동안 제가 예의 차린 거 고마운 줄 아셔야 해요. 저는 그 말에 속이 뒤집혔습니다. 예의? 너 그걸 예의라고 하냐?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아버님, 세상 몰라서 그래요. 혼자 사는 노인들, 자식들 바쁘고 그 틈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 좀 했다고요? 다들 하잖아요. 근데 왜 나만? 딸이 앞으로 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문제가 아니야. 협박이 문제지. 경비실 후배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한 거 당신 스스로 자백한 거예요. 그때 며느리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다 말해버린 걸 그제야 알아차린 겁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싸우자는 게 아니야. 우리 아파트는 이제 혼자 문 안 열 거야. 아내가 손가락으로 주변 분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누가 가족인 척 오면, 누가 서류 들고 오면, 누가 도장 찾으면, 옆집 부르고, 경비실 부르고, 자식 부르고, 사람 모이고 나서 문 열 거야. 그리고 아내가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 같은 사람은 혼자 있는 집만 들어가. 근데 이제 여긴 혼자가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 며느리와 낯선 남자는 서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며느리는 마지막으로 저를 찔렀습니다. 아버님, 이렇게까지 하면 아파트에서 소문나요. 망신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예전에 저는 입을 닫았을 겁니다. 근데 그날은요.
제가 며느리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망신은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짓는 사람이 가져가. 며느리가 멈칫했습니다. 제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너는 며느리가 아니야. 며느리 이름으로 사람 겁준 거짓말쟁이야. 그날 이후 우리 아파트가 바뀌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이 어르신 붙잡고 말 걸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어르신 아시는 분이에요? 경비실 불러드릴까요? 분리수거장에도 간단한 종이를 붙였습니다. 도장 요구하면 문 열지 마세요. 서류 들이밀면 가족부터 부르세요. 혼자 만나지 마세요. 전문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살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밤에 잠을 깊게 못 잤습니다. 가끔 벌떡 일어나 현관을 바라보고 다시 누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옥자야, 아직 무서워? 아내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무서워. 근데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아내가 무릎을 꿇으려던 그날, 그 무릎은 지는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살려고, 시간 벌려고, 기록 모으려고, 판 뒤집으려고 잠깐 낮춘 무릎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는 조용히 넘어가자는 말로 아내를 혼자 세워뒀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삽니다. 아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약속해. 앞으로 집안 망신 같은 말로 입 막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망신은 우리가 숨길 게 아니라 짓는 사람이 가져가야지. 아내가 그제야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날 이후로 우리 아파트 현관은 달라졌습니다. 그냥 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지켜보는 문. 거짓말로 들어오던 사람은 그 눈을 못 견딥니다. 어두운 데서만 큰 사람은 밝은 데서 작아지니까요. 끝까지요.